미국이 마두로를 생포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로데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메릴랜드 포트 미드 벙커에서 수년간 준비한 악성 코드 페이로드를 투입했습니다. 이 웜은 스톡스넷의 변종으로 베네수엘라 전력망과 군 통신용 구형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코드는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해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불이 꺼지고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먼저 지휘센터, 다음은 카라카스 도심의 가로등, 그리고 주거 지역까지 3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무섭고 숨막히는 어둠에 빠집니다. 인공호흡기와 병원이 멈추고 엘리베이터도 멈춥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혼란과 커지는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2분 후 하늘이 갈라집니다. 5만 피트 상공에서 2대의 BI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조용히 비행합니다. 그들은 12시간 전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대서양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하며 비행했습니다. 이들은 210억 달러짜리 비행기로 레이더에는 새처럼 보이는 플라잉 윙입니다. 그들의 폭탄창이 유압 소리와 함께 열리고 그 사이로 4발의 가이드 범 유닛 57 대형 관통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것들은 일반 폭탄이 아닌 3만 파운드짜리 괴물입니다. 정밀 유도 벙커 버스터로 지면과의 충격을 견디고 200피트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라플로레스 궁전 아래의 지하 네트워크와 포르트 티우나의 지휘 벙커입니다. 충격은 지진과 같아서 땅이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액화됩니다. 폭발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 안반을 타고 터널을 붕괴시키며 정권 지도부가 잠든 견고한 대피소를 짓눌러버립니다. 충격파는 지표면까지 퍼져 3마일 밖 창문을 깨고 어두운 수도의 자동차 경보를 울립니다. 동시에 해안에서 200마일 떨어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로스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포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모든 탄약고를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불기둥과 흰 연기가 치솟고 6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발당 200만 달러, 첫 일제 사격에만 1억 2천만 달러 가듭니다. 이것이 파괴의 수확입니다. 미사일들은 낮게 내려와 파도를 스치듯 날고 해안 지형을 따라 시속 550마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있는 레이더 시설, 산속의 통신 거점, 세빈 정보국 본부 등 목표물을 무서운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베네수엘라가 10년 전 러시아에서 산 S-300VM 방공포대는 거대한 레이더를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250km 박표적도 격추 가능하지만 현재는 사이버 공격으로 중앙지휘부와 데이터 연결이 끊겨 무용지물입니다. 모니터에는 눈송이만 가득합니다. 디지털 차단을 겨우 뚫은 일부 지휘관들이 허공에 미사일을 쏩니다. 그들은 사거리 밖을 맴도는 미군 그라우러 전자정의가 만든 전자유령을 추격합니다. 새벽 4시 30분 베네수엘라군의 신경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2시간 뒤 해가 부서진 나라 위로 떠오릅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습한 아침 공기 속으로 치솟아 레이더 기지와 지휘 벙커의 무덤을 나타냅니다. 세계 최대이자 가장 비싼 군함 제럴드 알포드함 갑판 위에서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130억 달러짜리 10만 통흡 항공모함 이 바람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전자기식 사출기가 슉슉 소리를 냅니다. 4대의 FA-182 슈퍼 호넷과 F-35 시 라이트닝2가 30초마다 연속으로 이륙합니다. 주황색 애프터버너가 새벽에 빛나고 F-35는 작전의 쿼터백입니다. 스텔스 코팅으로 F-35는 베네수엘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센서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열신호, 무선, 전자소음까지 포착해 즉시 함대에 공유합니다. 베네수엘라 공군이 긴급 출격합니다. 그들은 이론상 24대의 수호위 30 마크2 플랭커를 보유합니다. 이 러시아제 쌍발 전투기는 기동성, 위험성, 장거리 미사일 무장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수년간 제재와 부품 부족으로 실제 비행 가능한 것은 8대 뿐입니다. 나머지 전투기들은 경납고에서 해체되어 전선과 유압 부품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아무 정보 없이 용감하게 조종석에 오릅니다. 지상 관제와 항법 신호기는 모두 침묵합니다. 교전은 금방 끝납니다. 그것은 가시거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40마일 떨어진 곳을 순항하던 F-35 조종사가 열 신호를 포착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AIM-120D 암람 미사일 이 내부 베이에서 떨어져 나오고 모터에 점화되어 마하사까지 가속합니다. 소이 30을 모는 베네수엘라 조종사는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하고 경고음도 듣지 못합니다.
그의 항공기는 카리브해 상공에서 폭발해 산산조각나고 45분 만에 베네수엘라 공군은 전투력을 잃습니다. 하늘은 텅 비었습니다. 이제 영공은 드론의 시대입니다. MQ-9 리퍼가 25,000피트 상공을 돌며 육군 해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차를 사냥하고 병력 수송 트럭을 사냥하며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냥합니다. 15만 달러짜리 헬파이어 미사일, 이 2차 세계대전 시대 수송 트럭에 탑승한 징집병들을 산산조각냅니다. 전쟁의 경제학은 불공평합니다. 100만 달러 미사일이 1000달러 트럭을 파괴하며 그 메시지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6시간 후 바다는 봉쇄됩니다.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500헬이 떨어진 곳에 봉쇄 구역을 설정합니다. 철의 고리처럼 아무것도 드나들 수 없습니다. 노후한 프리기탐과 순찰정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해군은 항구에 머물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은 조용히 잠수해 어로의 발사 준비를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오후 한나절 만에 전체 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9%를 석유에 의존합니다. 푸에르토라 크루스 터미널에는 유조선이 정박해 있고 선원들은 카드놀이를 하며 도시의 연기를 바라봅니다. 펌프와 송유관은 멈춥니다.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과 거래하는 기관 모두 I차 제재 대상입니다. 글로벌 선박 보험 시장이 즉시 혼란에 빠지고 카리브해 유조선 보험료가 1시간 만에 4,000달러 급등합니다. 어떤 선장도 출항하지 않고 보험사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가는 즉각 반응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로 급등합니다. 도쿄, 런던, 뉴욕 시장이 흔들리고 항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항공편을 중단하며 물류회사도 배송을 멈춥니다. 세계 경제가 상호 연결되어 공급망 붕괴에 충격을 받으며 전쟁은 지역이지만 고통은 전 세계에 미칩니다. 12시간 뒤 전쟁은 엔진 소리와 폭발음으로 시끄럽게 울려 퍼집니다. 디지털 전쟁은 조용하지만 매우 파괴적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텔레비전 해킹과 신호 덮어 씌우기가 발생합니다. 군악대 음악과 연설 대신 전국에는 미 국무부가 미리 녹음한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스페인어로 된 목소리가 베네수엘라 군대에 무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은 도둑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동시에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정권 핵심 인물의 금융자산을 공격합니다. 파나마, 스위스, 케이맨 제도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수십억 달러가 묶입니다. 장군과 장관들의 은퇴 자금도 사라집니다. 키보드 한 번의 입력으로 베네수엘라 장교단의 충성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군은 그냥 의상을 입은 남자일 뿐입니다. 중간급 장교들의 암호화된 왓츠앱 그룹엔 누가 이탈하고 돈을 주는지 사면 여부 등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첫 미군이 도착하기 전부터 군대 결속력이 무너집니다. 2일째 오전 6시 푸에르토 카베오 앞바다 지평선에 어두운 형체들이 가득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와스프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뉴욕 상륙함이 거대한 선미 게이트를 내립니다. 하얀 물살 속 LCH의 공기부양 상륙정이 웰덱에서 굉음을 내며 쏟아집니다. 오전 6시 해변에 도착해 모래가 튀고 램프가 내려갑니다. 저항은 산발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박격포탄 몇 발이 파도에 떨어져 물기둥이 생기고 저격수는 야자수 숲에서 사격합니다. 엔진의 굉음에 소총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제2원정군 해병대는 압도적인 힘으로 내륙을 향해 돌진합니다. 머리 위로 아탁 헬리콥터, 일즈 바이퍼 헬기가 나무 경계를 기총소사합니다. 20mm 기관포 소리가 캔버스를 찢는 듯하며 야자수와 시멘트 벽을 가릅니다. 베네수엘라 육군 에헤르시토 볼리바리아노 은 공식적으로 1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지만 최근 24시간 동안 수천 명이 탈영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군화도 달았으며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6달러만 지급하니 그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콜렉티보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무장을 지원받은 중군사 조직의 오토바이 갱단으로 백심까지 이념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싸우지 않고 마치 벌떼처럼 싸웁니다. 미 해병대가 푸에르토 카베오의 좁은 거리로 들어서자 도시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RPG가 날아오고 옥상에서는 화염병이 쏟아지며 오래된 포탄으로 만든 급조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휴대전화로 험비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깨끗하고 첨단 기술의 전쟁이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해병대원들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들을 방마다 수색해야 하고 문을 걷어차며 들어가면서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3일째 주 목표는 카라카스가 아닌 오리노코 벨트입니다. 미국은 유전 화재를 환경 경제 재앙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75 레인저 연대가 엘 티그레 근처에서 대규모 공수 강화를 실시합니다.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며 수백 명의 낙하산 병들을 사바나의 키 큰 풀밭에 투하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충성파 병력이 시추 장비와 펌프장을 파괴하기 전에 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석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국가방위군 부대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산토메 오일 콤플렉스 총격전은 혼란스럽고 치열합니다. 미군 레인저들은 야간 투시경, 열화상, 공중 지원으로 전술적 우위를 가집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지형에 익숙해 송유관을 엄폐물로 배수로 해서 매복 공격을 합니다. 석유 시설엔 총알 자국이 가득하고 원유가 새어나와 승자들 부추 주변에 검은 액체가 고입니다. 5일째 미 육군 제1기갑사단이 상륙했어요. 강철 행렬이 수마일 이어지고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 차량이 카라카스를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금소금을 냅니다. 진역은 느리고 다리는 폭파됐으며 도로엔 지뢰가 있습니다. 카라카스 주변 산악지대엔 베네수엘라군이 참호해서 저항 중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제 이글라 S 등 맨패드로 미군 헬리콥터를 공격합니다. 블랙호크 한 대가 마라카이 근처에서 격추돼 협곡에 추락합니다. 불타는 잔의 영상이 알자지라와 RT에서 반복 방송됩니다. 저항 세력에는 선전전 승리입니다. 이야기가 바뀌고 초기 충격과 경이로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점령 상태입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인도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펌프와 냉장고도 전기가 없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사라지고 약탈이 늘었으며 슈퍼마켓은 몇 시간 만에 비어버립니다. 이제 미군은 300만 명의 식량을 책임져야 하며 물류는 악몽입니다. MRE와 생수를 공수해오는 데만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해방자들은 실패한 국가의 관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주 후 전통적 전쟁은 끝났으나 베네수엘라 군대는 해체됐지만 전쟁은 형태만 바뀌어 계속됐습니다. 코렉티보와 충성파 부대들은 카라카스 언덕에 빽빽이 들어선 고밀도 빈민가인 바리오로 숨어듭니다. 이곳은 콘크리트와 골판지, 좁은 계단과 막다른 골목이 뒤엉킨 미로입니다. 미군은 탱크로 이 지역에 진입할 수 없고 도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저격수들의 천국이 됩니다. 창문마다 위협이 도사립니다. 순찰대가 골목을 지나 총성이 울리고 해병이 쓰러지자 후퇴합니다. 총격에 시멘트 벽이 뚫립니다. 가족 모두 희생되고 사건은 몇 분 만에 온라인에 퍼집니다. 티타리 학살이라는 헤드라인이 뜹니다. 보고타,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반미 시위가 발생하고 리마 미국 대사관은 돌과 페인트 공격을 받습니다. 외교적 후폭풍이 방사능처럼 확산됩니다. 처음엔 개입을 지지했던 브라질과 콜롬비아도 점차 입장을 바꿉니다. 이들은 전투를 피해 국경을 넘는 200만 명의 난민들, 새로운 난민 물결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는 비용이 남미 이웃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에는 텐트가 길게 늘어서고 질병도 번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워싱턴은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은 사라집니다. 대통령궁에는 과도위원회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현지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미국은 그 나라에 4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2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요청합니다. 작전 비용은 이미 2천억 달러를 넘어 이라크 전쟁 첫 해보다 많습니다. 석유는 다시 흐르지만 사보타주와 송유관 폭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쉐브론, 엑슨모빌 등 글로벌 대기업도 복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혼란을 틈타 대리전을 부추기고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해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전략적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국내 적자 증가와 국기에 덮인 관의 귀환으로 국민 지지가 약화됩니다. 이번 침공은 잔인한 격언을 증명합니다. 유리집을 깨기는 쉽지만 그 조각 위를 걷기는 어렵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사실상 망가진 나라를 샀습니다. 카리브해는 이제 수천 개의 작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거인이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두렵게 하는 미국의 이틀짜리 전쟁 계획을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